강가에 떠오른 아기 시신을 보고 그것을 정부 당국이나 그리고 신문사에 제보를 하지만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을 했었어요. 근데 그 부분에서 당시 산하 제한을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었고, 그것을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이 아이를 유기하거나 아니면은 낙태를 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었다고 합니다. 중국 소설이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은 위화를 먼저 떠올리실 것 같아요. 물론 훌륭한 작품을 가진 작가들이 더 많이 또 있기도 하지만, 위화를 먼저 떠올리는 이유는 아마 하정우 씨랑 하지원 씨가 배역을 했던 허삼관이라는 이 영화 때문일 텐데요. 원작 이름은 허삼관 매혈기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바로 원작자가 위화라는 작가의 작품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해드릴 작품도 바로 위화의 작품인데요. 제7일이라고 하는 소설책입니다. 중국어 이름으로는 띠치티엔이라고 하고요. 이 작품은 2013년도에 발표했던 장편 소설입니다. 한국에서는 푸른숲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거기서 자주 위화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죠. 위화 작가는 사실 작품을 읽는 내내 좀 불편하고 아프고 힘들고 그래서 에너지 소모가 좀 많은 편인데요. 중국에서도 감상평이 아프다, 힘들다, 불편하다 이런 말들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주인공 양페이가 죽는 날을 첫째 날로 해서 7일 동안에 있었던 여정을 바로 전개해 나가는 스토리인데요. 첫 장면은 바로 양페이가 죽고 비니관이라고 하는 화장터로 가는 장면에서 시작을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죽었는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어떤 시공간을 넘어서 죽은 망자가 어떤 기억을 회상하는 방식으로 사건들을 보여주고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거든요. 인터뷰에서 위화는 살아있는 사람의 시선이 아닌 망자의 시선으로 이렇게 처리한 이유가, 살아있는 사람의 시선은 단면적으로 그려내는 묘사에 그칠 수밖에 없지만 이 망자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좀 더 많은 부분을 객관적이고 그리고 또 입체적으로 그려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7일 동안 양페이는 41년 동안 자신의 일생 동안 만났던 혹은 스쳐갔던 인연들을 다시 재회하게 되는데요. 사실 주인공 양페이가 만난 이 사람들은요, 불평등하고 사회적인 부조리함으로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꽤 많았었는데요. 너무 보고 싶었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되지만 그곳이 죽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이미 죽은 자신과 그리고 당신도 죽었군요 라고 하는 이 장면들이 좀 가슴 찡하면서 항상 시작을 해요. 몇 명의 인연이 생각나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연인, 그 사람이 물에 젖은 모습으로 나타나 자신과 다시 재회를 하는데요. 그 사람이 이미 자살을 했던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또 그분이 굉장히 가슴이 아팠었고, 그리고 또 어머니 같던 옆집 아주머니가 강가에 떠오른 아기 시신을 보고 그것을 정부 당국이나 그리고 신문사에 제보를 하지만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을 했었어요. 근데 그 부분에서 당시 산하 제한을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었고, 그때 그것을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이 아이를 유기하거나 아니면은 낙태를 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었다고 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죽어서 다시 이렇게 하늘에서 만나는, 그 하늘인지 어딘지 모르는 그 장소에서 만나는데요. 그 부분도 굉장히 좀 찡하고 가슴이 좀 아팠었어요. 그리고 사망자가 9명이라고 밝혀졌던, 신문에서 그렇게 보도됐던 사건은 사실은 알고 보니까 30명이 넘는 사상자를 발생한 큰 사건이었죠. 중국에서는 30명이 넘는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질책이나 관리들에게 책임을 묻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인원수를 줄여서 보고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굉장히 또 가슴 아픈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인연들과
다시 한 번 더 재회를 하면서 양페이는 덤덤하게 그리고 차갑게 현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한 인터뷰에서 위화는요, 소설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불평등이 굉장히 불편하고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울 수 있다고 했는데요. 지금 중국에는 그 소설보다 더한 그런 불평등과 억압이 존재한다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그려내고 이야기로 써내려가는 게 작가가 할 일 아니냐면서 웃던 게 생각이 나네요. 저는 이 책을 너무 마음에 들어서 중국어로 원서로 보려고도 다시 전자책을 구매를 했는데요. 전자책은 23위안 정도를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이 전자책은 땅땅왕이라는 앱을 사용해서 샀고요. 나중에 이것은 사용법이랑 같이 해서 다음에 따로 또 올려드릴게요.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좋았던 부분을 중국어로 한번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처음 해보는 거라 긴장되네요. 我在情感上的愚钝就像是门窗紧闭的屋子，虽然爱情的脚步在屋前走过去又走过来，我也听到了，可是我觉得那是路过的脚步，那是走向别人的脚步。直到有一天，这个脚步停留在这里，然后门铃响了。我在情感上的愚钝就像是门窗紧闭的屋子，虽然爱情的脚步在屋前走过去又走过来，我也听到了，可是我觉得那是路过的脚步，那是走向别人的脚步。直到有一天，这个脚步停留在这里，然后门铃响了。 이 부분은 양페이의 사랑이었던 리칭이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먼저 보여주는 날을 묘사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 저는 위화라는 작가가 어떤 이미지화를 시키는 그런 글 재주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사실 뭐 위화나 루신 외에도 모옌이라든지 뭐 까오싱지엔, 쌈마오 등등 이제 중국의 이런 훌륭한 작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좀 낯선 분야이기도 한 것 같아요. 서점만 가도 영미 소설, 일본 소설은 정말 많은 진열대를 차지하고 있지만 중국 소설은 저 끝에 뭔가 한 코너에 이름도 기타 문학, 뭐 아니면 세계 문학이라는 이름 속에 그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이라는 권위와 위상에 맞지 않는 쬐끄만 약간 쭈글한 모습으로 자리했었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중국 문학이라고 해서 중국 소설이 진열장을 차지했더라고요. 제가 강남점 교보를 갔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뿌듯하고 너무 기뻐서 막 그 주변을 배회하고 막 사진 찍고 이러고 왔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중국 소설을 통해서 그냥 한국어로 된 거 여러분 그냥 보시면 되니까 좀 풀이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잘 읽어보고 괜찮은 소설이면 자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읽어보신 분이나 읽고 싶으신 분이나 같이 댓글로 소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점점 이렇게 중국 문학도 많이 접하면 사실은 비슷한 정서와 아픔을 가진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원서는 나중에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가격도 저렴해서 저는 사실 추천하고 싶지만 중국어가 아직까지 좀 어려우신 분은 국어도 좋습니다. 번역 굉장히 훌륭하게 잘 되어 있어요. 술술 읽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또 좋은 컨텐츠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再见